오늘도 몽산 스님께서 각원상인이라 하는 분에게 가르침을 주는 그 입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선은 모름지기 조사관을 뚫어야 하며, 조사관이라 하는 것은 옛날 선지식들이, 조사 스님들하고 명한 종사들이 어떤 관문을 시설을 해놨어요. 그걸 관화선에서는 1700공안이라 하는 그 공안을 시설해 놨는데 그거를 타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묘한 깨달음은 반드시 심노가 끊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앞뒤 생각이 다 끊어져야지. 그러니까 바깥으로도 경계가 참 수없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안으로 받아들여서 생각을 일으키지 말아야 되고, 또 안에서도 스스로 누가 뭐 생각을 일으키라 말 안 해도 자기가 막 생각을 일으키고 있는 그 입장들을 끊어버려야 된다. 끊어버린다고 해서 내가 끊는다고 해서 끊어지는 것이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해야지 끊을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그런 내용들. 조사관을 뚫지 못하고 심노가 끊어지지 않았다면 모두 다 풀에 의지하고 나무에 붙어 사는 정령일 뿐이다. 깨달음을 등지고 허망하게 살다가는 그 윤회를 면치 못하는 그런 중생일 뿐이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면서 한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묻기를, 조주 스님은 700갑자 124를 살았던 그런 큰 스님입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자 조주 스님께서 무라고 하셨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바로 이 무자가 이 종문이 한 관문이다. 무자락하는 화두가 어찌 보면 무자락하는 장벽이라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굉장히 높고 크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참 힘찬 관문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유심으로도 뚫지 못하고 무심으로도 뚫지 못한다. 유심을 가지고 무자관을 뚫으려고 이리저리 상정해 보지만 그렇게 해갖고서 무자가 타파되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준동합룡이 다 개우불성이라고 했다고요. 일체 모든 것들이 다 불성을 지니고 있다 이랬는데, 유독 조주 스님은 확인이 묻는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없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없다 하는 그 관문이라 하는 것이 고준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성성하고 영리한 사람이면 아주 또렷또렷하고 그 입장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지녔다면은 바로 조주를 붙잡아 넘어뜨리고서 나에게 화두를 돌려주시오라고 할 것이다. 바로 무자를 타파하고 조주 스님이 무하는 순간에 바로 안목을 열고 다부 나에게 화두를 돌려주시오라고 말할 것이다. 만약 한 터럭만큼의 차이가 있어도 아직 문 밖에 있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으면은 안에 들어온 입장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물어 들어가는 학인의 입장이 조주 스님을 깊이 믿고 신하고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냥 대충 네가 물으니까 나도 이렇게 물어도 되겠는가 하는 식의 물음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는 그것이 뭔가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약한 뭐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가 평소 믿어 의심치 않았던 선지식의 어떤 입장에 나아가서 온몸으로 묻는 겁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장난삼아 묻는 것도 있어서도 안 되고, 그냥 대충 물어서도 안 되고, 꼭 알고자 하는 필요에 의해서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구치듯이 온몸을 던져서 묻는 거요.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깨달으면은 없다 하는 데서 깨닫고 조주 스님 멱살을 잡아서라도 넘겨뜨릴 낀데,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것이 은산철벽이 된다 이 말이요.
정신적인 벽이 돼가지고 꽉 맥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벽을 보고 면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벽하라 하니까 눈앞에 갈아 놓여진 어떤 벽을 마주해서 한 1m 앞에다 딱 벽을 놓고 그렇게 정진하는 것도 면벽 안 한다 할 수는 없겠지만 선에서는 그런 것을 면벽이라 안 해요. 그거는 그런 어떤 인연을 쌓는 거지. 진정한 벽이라 하는 것은 행주자 어묵동정에 하루 24시간, 48시간, 72시간 그 벽이 깨질 때까지 정신적인 벽을 앞에 딱 맞이하고 그대로 화두 들고 의지해서 그걸 끝내려고 하는 그 입장이 돼야지 화두 공부를 제대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럼 무자 화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거냐? 의식, 무의식으로 무자를 듭니다. 의식으로 들 적에는 무 하는 어떤 생각을 가져서 무자를 드러내는 어떤 모양을 보이겠지만 무의식으로 들을 적에는 무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냥 기가 막혀서 꽉 막힌 거지.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마치 어떤 사람이 알약을 딱 먹었는데 그 내 병이 났으니까 처방에 의해서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약을 먹었다 이 말이야. 근데 약을 먹을 적에는 약이 모양이 있어요. 알약이다 이 말이요. 근데 뱃속으로 넘어가서는 조금 넘어가서 한 뭐 1, 2분, 2, 3분은 알약일란지는 몰라도 그 지나가면은 약이 사라졌다고요. 그렇다고 약 기운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는 못합니다. 약은 사라졌지만 약 기운은 작용하는 거지. 화두가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믿음으로 가는 거요. 근데 알약을 먹었으면은 죽을 때까지 병에 작용을 하든지 말든지 알약 그대로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빨리 그 약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병을 낫게끔 하는 그런 약으로 소위 작용을 해야지 그게 화두야. 근데 그렇게 작용하는 화두를 그렇게 들려고 안 하고 생으로 그저 육단으로 무자만 안 놓치면 된다 하는 식의 무만 들면은 그 죽은 공부다 이 말입니다. 무자 들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요. 무자는 들어라. 근데 무자를 어떤 식으로 들어야지 무자를 제대로 들고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입장 정리가 안 됐으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지금 하려고 하는 어떤 믿음을 내고 화두가 뭔지도 모르는 판에 화두를 받고 공부를 하고 싶은데, 옛날에 나도 그랬어요. 화두를 타야지 뭐 공부를 할 수 있는데 내 멋대로 화두 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그때 분위기고, 그래서 선지식한테 가서 화두를 탈락 하니까 어떤 선지식은 그래도 화두를 이거 들어라 저거 들어라 하시는 것 같던데, 내가 인연 맺은 선지식은 화두 얘기를 물어보니까 딴 얘기만 자꾸 하셔. 그러니까 이게 화두를 주는 건지 안 주는 건지 내가 둔해가지고 그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 한참 지나가서 내가 조금 변화가 있고 난 뒤에 아 그런 게 아니었구나. 내가 둔해가지고 그 당시에 나로 하여금 의심하게끔 자꾸 장치를 해줬는데 내가 믿음이 약한지 아니면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화두에 대해서 제대로 화두 참고하려고 하는 그 원인을 딱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는 못하고 왜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하고 나와가지고 투덜거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믿음이라 하는 게 뭐요? 삼륜이 청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내용이 때에 당해서 딱 맞아 떨어지면은 뭔가 거기서 죽차합작 되든지 아니면 그것이 활고화돼서 의심이 깊어지든지 이런 어떤 모습을 쓰겠지. 근데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하는 순간에 자각 못하면은 그 무가 그냥 온몸으로 무자가 그냥 확 들려져야 되는데 그렇게 무자가 들려졌을 적에 무입니다. 근데 생각으로 관념으로 무해야지 무자 들려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자꾸 무자 안 놓치려고 무하는 것은 죽음 공부하는 거랑 똑같다 이 말입니다. 억지로 의심다운 의심을 하려고 무자 든다고 해서 무자가 의심화되나? 무자 안 놓치려고 실험하다가 시간 다 보내지. 이제 그런 거하고는 다르다. 그러면 온몸으로 의심되어진
뭔가 깝깝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왜 깝깝하냐? 내가 뭔가를 알고 싶어. 뭘 알고 싶어 하겠어요? 마음을 알고 싶다 이 말입니다. 불성을 알고 싶고. 우리가 딴 건 다 얘기할 필요 없어. 거두절미하고 마음이라 하는 마음,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음, 이걸 모르겠다 이 말이요. 뻔한데 왜 행주장 어묵동정에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가운데 마음이 작용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떠나서 작용하는 건 없어. 그러니까 마음이 작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인데 가면은 의심이 안 생겨. 이미 마음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버렸는데 깨달음하고 멀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르마리만 생겨가지고 지식으로 이게 마음이다 하는 데다 갖다 붙여갖고 모든 것을 마음에다 갖다가 배대시키면은 통하지 않은 게 없어. 다 알 것 같아 기분이. 그렇게 갖고서는 번뇌망상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깊은 무명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작용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조금 미미한 어떤 힘의 작용은 있을런지는 몰라도 근원적인 것을 뒤흔들어 가지고 제대로 된 본래 면목을 확철하게 분명하게 자각하는 그런 깨달음이 없이는 배워서 이해한 것 갖고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잠깐 배워서 이해한 것은 내려놓고 그런 분이 이제 선지식 찾아가서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물은 거야. 그냥 남들이 그렇게 물으니까 나도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는 데 대한 의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심이 안 풀려. 그냥 생각만 해도 깝깝하고 괴롭고 어떻게 해야지 이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리 궁리해봐야 한 걸음을 못 나가겠어. 생각으로 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식 앞에 나아가서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하신 선지식께서는 내가 어떤 고민하고 있는지 나를 어떻게 참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길 안내를 해 주실 건지 그 믿음이 있으니까 찾아가서 묻는 거지. 믿음도 없이 가서 그냥 한때 때우려고 가는 그런 기분 갖고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온몸으로 나를 다 내던지듯이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 짜듯이 물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간단하게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꽉 맥혔어. 없다 하는 소리에 꽉 맥히면은 그 뒤는 없다 어째서 없다 했을까? 무라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물론 번뇌망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왜 생각이라도 한 생각이다 골똘하면 딴 생각은 사라지니까 골똘하게 하는 생각만 남을 거 아니요. 그 골똘하게 하는 그 생각이 화두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미약한 화두의 어떤 힘은 될런지는 몰라도 큰 힘으로 작용하기는 틀려먹었다 이 말이야. 마치 비유하자면은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내가 지금 차에 치일판이야. 뭐 자전거가 지나가든 차가 지나가든 치일판인데 피해야지 하면은 벌써 부딪힌다고요. 피해야지 하기 전에 몸이 벌써 피하고 있어야 돼. 생각 이전에 이 몸이 벌써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그거 안 다쳤어. 생각하고 뭘 얼쩡거리다가는 그냥 다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몸이 먼저 알아요. 머리가 먼저 아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서 제일 우둔한 것이 머리입니다. IQ가 300이 되든 500이 되든 100이 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 몸에서 제일 둔한 게 머리다 이 말입니다. 자기 몸에서 제일 둔한 것을 하나 가려내라 하면 머리가 제일 둔한 거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전도된 생각을 가지고 머리가 제일 똑똑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안 그래요. 왜? 바늘을 가지고 몸을 콕 찔러봐. 머리가 먼저 아프다고 해요? 몸 찔린 부분이 아프고 난 뒤에 머리가 인식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화두도 그렇게 들려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온몸으로 화두가 들려져야지 그게 제대로 들려진 화두인데 머리로 자꾸 부딪혀가지고 화두를 더 키우려고 분별심으로 자꾸 노력을 해봐야 제자리 걸음만 하다가 끝난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온몸으로 들려질 수 있는 그런 화두는 어떻게 참 받아들여서 의심을 해야지 제대로 된 의심다운 의심 속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는 화두의심입니까?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냥 화두만 너 이먹고 해라 한다고 해서 이먹고 이 송장 끌고 다니는 먹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그걸 이제 겉으로는 말 안 하겠지만 속으로는 계속 품고 이 먹고 아니면 또 쓸데없는 어리석은 짓 나는 누구인가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요. 그런 공부 인연 속에서 시간 보내다가는 깨달음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화두에 대한 정체성, 화두에 대한 본질을 잘 알아라. 화두 자체의 어떤 성격을 모르고 그냥 화두 준다고 해서 나 화두 탔다. 화두를 어떻게 드는지도 모르고 화두 든다. 그런다고 해서 화두 안 드는 건 아닌데 죽은 화두 들고 있는 것은 천년 만년 해도 공부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쓸데없는 시간 보내는 거지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화두 의지 속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두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그냥 깎아바다 이 말이야. 깎아바닥 하는 건 묵 하는 순간에 확 걸리면은 목에 밤송이 걸린 것처럼 삼키도 못하고 뱉도 못하는 어떤 기운이 딱 걸린 것처럼 고약하다 이 말이요. 그게 세게 걸리면 세게 걸릴수록 크게 의심하는 건데 약하게 걸려도 그 인연은 소중하다. 계속 거기에다가 집중을 해서 의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가슴이 콱 맥혀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고약한 금강권이라고 그래요. 감옥 속에 갇힌 것처럼 칼을 2개, 3개 쓰고 꼼짝달싹 못할 정도로 사람이 고약하다. 앉도 못하고 서도 못하고 나가도 못하고 물러서도 못하고 꽉 갇힌 데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화두가 들려졌을 때의 어떤 인연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각원상자는 깨달았느냐, 깨달았는가, 깨닫지 못했는가 그렇게 통해놓고 몽산 스님이 각원 스님한테 묻기를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참 고약한 거요.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어찌 보면 격발시킨다고 할까 약을 바짝 올리는 것 독사가 말이요 공격할 적에는 머리를 축해 세우는 거요. 화두 든 사람의 어떤 모습은 청양골을 바짝 세우고 완벽하게 긴장된 어떤 인연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모양이 그렇다 이 말이야. 축 처져 가지고 퍼진 그런 모습이 아니요. 화두 들고 의심하고 공부할 적에는요 화두가 사람을 딱 세웁니다. 화두 참의심 자체가 몸을 반드시 세워. 내가 축 처지질 않아. 잠도 내가 이기려고 해서 이겨지는 게 아니요. 화두가 잠을 이기게 만들어요. 망상도 없애고 잠도 이기고. 그게 참화두입니다. 화두가 제대로 들리면은 잠도 안 와요. 내가 그 화두에 집중을 얼마만큼 하느냐 안 하느냐 따라서 엄청난 에너지가 거기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성성해진다고. 사람이 공에 떨어지고 이런 거 없어요. 오로지 또렷하니 내가 알고자 하는 그 입장에만 딱 몰입을 하지. 그러니까 집중을 할 적에도 움직일 때 집중하는 거하고 고요할 때 집중하는 거하고 조금 집중하는 모습이 집중은 집중인데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집중하든 저렇게 집중하든 화두는 안 놓쳐야 되니까 이제 그건 나중에 또 인연 있으면 얘기하겠습니다. 묘각이 원명하다면 그렇게 깨달은 어떤 힘이 뚜렷하다면 마땅히 조주 스님의 본래 면목을 알아야 할 것이다. 네가 무자를 타파했으면은 조주 스님이 왜 무락했는지 그 까닭을 알아야 한다. 이 무라고 말한 뜻이 무엇인고? 그러고 한번 다시 되짚었다 이 말이야. 네가 지금 무자 들고 의심하고 있는데 조주가 왜 무라고 말했는지 그거 알겠느냐 하고 지금 다 고치고 있어요. 꿈틀거리는 미물에게도 다 불성이 있다고 하였는데 준동합령이 개유불성이라고 다 이렇게 일찍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주 스님은 어째서 무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어째서 무락했을까 하니까 거기 딱 걸어가지고 어째서 무락했을까? 어째서? 이렇게 의심하는 것은 할로 축계입니다. 그건 의심 못하는 사람이에요. 의심 제대로 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온몸이 배가 고프면은 스스로 밥을 찾고 목이 마르면은 물을 찾는 것처럼 무자 화두가 그렇게 들려져야 돼. 하는 것은 하고 안 하고 상관없어요. 무자를 일부러 의식을 안 해도 무자가 일어나는데 어떡합니까? 그냥 해라. 네가 생각을 안 하는데도 무자가 저절로 딱 형성돼서 너하고 같이 막 붙어 배기는데 그걸 나쁘다 좋다 얘기할 거 없이 상관하지 말고 네 할 일 해라. 무자가 안 도망가고 공부가 제대로 잘 되고 있으면 그거 이상 더 좋은 게 어디 있냐. 참으로 좋은 거지. 근데 무자가 지금 잘 들려졌는지 안 들려졌는지 그거조차도 분석 못하고 그건 선지식한테 입시를 허락받고 내가 제대로 화두상에 나아가서 의심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간택을 받아야 된다. 선지식은 분명하게 학인이 화두를 제시해서 활구에 걸려들게끔 의심을 드리워야 된다 이 말이야. 의심할 수 있게끔. 그게 명한종사지. 그냥 화두만 준다고 명한종사가. 근데 전부 다 화두는 타는데 무슨 화두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선지식 인연 만나서 난 막 화두 하나 탔다. 그럼 그 깨달았나? 아이고 깨닫고 말고 우리 같은 범부가 뭐 화두 하나 받은 것만 해더라도 감지덕지지. 그럼 됐지 뭐. 깨달은 것은 공부하는 수행자들이 하락하고 우리는 선지식 만나서 화두 하나 탄 것만 하더라도 금생에는 횡재한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이 얘기하자. 이렇게 마음 써서는 안 돼요. 마침내 이 무자의 낙처는 어느 곳에 있겠는가. 무자의 낙처. 그러니까 무로 시작했는데 약으로 시작했는데 몸으로 들어가니까 그 약이 약기운으로 화해버린 거요. 무 하고 들어갔는데 무자가 온몸에 퍼져서 그대로 무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게 화두 들을 때의 모습이요. 그 대신에 무 하는 생각이 간혹가다 안 잊어버리고 떠오릅니다. 그거는 내버려 둬라. 그때의 무자는 망상이다. 그렇게 일어나는 무자는 망상입니다. 참의심이 아니요. 참의심을 방해하는 거지. 그 무자 때문에 참의심이 또 방해된다고. 무자를 공부하는데 무자가 무자를 방해한다 이 말입니다. 무자 화두를. 참 내가 말하려고 하니까 참 고약하네. 뭐 지가 깨달았나 그런 소리 하게 이렇게 하면 나 할 말 없어. 그렇지만 무자가 무자를 방해하는 그런 어리석은 공부를 하면 안 된다. 무자가 온몸으로 무자화돼서 그냥 한 덩어리가 무자와 더불어 될 적에 3일 7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3일 7일이면 되지만 그 3일 7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봉운묘화상도 무자가 3년 들었는데 무자를 들긴 들었는데 활구가 되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꿈속에서 만법길이 들려지면서 그게 활구가 됐다 이래 된 거예요. 딴 선지식의 얘기를 해서 내가 미안한데 여기는 지금 그래요. 근데 아직도 본각을 밝히지 못했다면 낱낱이 다 의심을 해야 될 것이니 어떻게 의심하나. 그냥 깝깝한 거예요. 며칠씩 밥 굶고 며칠씩 물 못 마신 사람들이 밥 생각 물 생각 하듯이 깝깝한 것이 그게 의심이다 이래 된 겁니다. 무 이렇게 하는 게 의심이 아니요. 그거는 진짜 백이 의심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무자에 끄달려가는 거지. 그 오히려 무자가 무를 방해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들려진 무는 이런 무 저런 무도 아니다. 나중에 얘기할 건데 크게 의심해야 크게 깨닫게 될 것이다. 한번 의심을 해도 크게 돈발돼서 그렇게. 그렇지만 깨달음을 기다리지 말 것이며 무자를 들고 의심을 할지언정 언제 깨달을 것인가, 언제 깨닫게 될 것이지, 이런 것은 본인이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망상이니까.
언제 깨닫게 될까? 이거 자체가 망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무자가 들려졌으면 그대로 시간 보내는 거요. 그게 무자 잘 들고 있을 때의 모습이다 이 얘기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무자가 계속 떠올려집니다. 내버려라. 그것도 망상이니까. 무자를 들고 무자가 자꾸 떠올려지니까 사람들은 그 떠올려지는 무자가 망상인지를 몰라. 그게 진짜인 줄 알아. 그래서 그것을 안 놓치려고 그래. 진짜 의심되어진 그 무자와 더불어 함께 의심되어진 거기에 사무쳐야 되는데 일어나는 무자에 자꾸 끄달린다 이 말이에요. 무자 안 놓치려고. 그건 놓치고 안 놓치고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분별심이니까. 내가 불러일으키는 생각이요. 무하는 것은. 근데 온몸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무다 무아이다 하는 것을 이미 떠났다 이 말이요. 그냥 깝깝할 뿐이지. 그게 무자로서 의심되어진 활구다 이 말입니다. 그 무자를 놓치지 말아라 이래 된 겁니다. 그게 무자와도 제대로 잘 들려진 모습이야. 말로 하자면은. 근데 이제 그렇게 들려지질 않으니까 무자 안 놓치고 무를 5년, 10년, 20년 하니까 아직도 내가 무자 들려지고 있고 무자 들려고 의식을 안 하는데도 내가 무자가 떠올리지고 하니까 나는 아직도 무자 안 놓치고 계속 화두의심 속에서 정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에도 이 무자 들고 가면은 악도에 안 떨어지고 세세생생 수행할 수 있는 분이 될 겁니다. 소용없는 소리다 이 말이요. 그런 게 아닌데 자꾸 그런 식으로 갖다 붙여가지고 합리화시켜서 될 문제가 아니다. 옳은 거는 옳고 그런 건 그런 건데 왜 옳은 것을 옳다 안 하고 그런 것만을 자꾸 지가 붙들고 내가 하는 것이 옳다고 고집하냐. 그러면 공부 안 된다. 어떤 것이 옳은지 그런지를 누가 구별하겠냐 도대체. 내가 하냐 네가 하냐. 참 그 서로 비춰봐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쉽게 빨리 알아들을 수 있는 화두의심 속에서 공부를 할 적에 가나선이 살아난다 이 말이요. 근데 가나선이라 하는 제대로 된 수행법이 우리나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선 하는 수행자들이 무자화도 또 뭐 이목고든 판치생모든 삼석의이든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시간만 보내니까 말만 가나선이지 쥐뿔도 가나선 아무것도 모른다 이 말이요. 가나선을 제대로 하면은 화두의심이 제대로 잡혀야 된다고. 딱 걸려야 돼. 율국봉이나 금강건처럼 딱 걸려들어서 화두의심 안 하면 안 되게끔 활구가 돼야지. 그게 가나선 제대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안 된다 하면은 할로 죽겠지. 전부 다 사고 들고 이상한 짓 하는 거다 이 말이요. 그렇지만 깨달음을 기다리지 말 것이며 또한 뜻으로 깨달음을 구하지 말며 어떤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자꾸 깨달음을 구하지 말며 있다 없다로서 알려고도 하지 말며 허무로서도 알려고 하지 말라. 그런 어떤 도리가 아니다. 무자는 화두를 새 빗자루로도 쓰지 말며 새 빗자루로 쓰지 말며 당나귀매는 말뚝으로도 쓰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화두 들고 의심할 적에 번뇌망상이 일어나요. 화두만 들려지는 게 아니야. 화두를 방해하는 또 다른 어떤 인연들이 만들어지지. 마구니가 가만 내비두나. 화두 잘 들게끔 도움은 안 줘. 본인 의지만 딱 유일한 거야. 나머지는 다 방해하는 거라고. 그럴 때 화두의심을 방해하는 거다고 생각하면 화두가 들려졌다 하는 믿음이 딱 섰을 적에는 목에다 칼을 딱 받친 것처럼 화두를 드는데 생각이 일어나면은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둬라 이 말이야. 그놈 생각하고 씨름하고 싸울 것도 없어요. 무시해버리면 돼. 그걸 없애려고 하거나 쫓아가려고 하면 안 돼. 내버려 둬라. 내버려 두고 화두의심만 집중해라. 일어나는 화두와 더불어 함께 일어나는 모든 경계는 무시해버려라. 그걸 무시할 수 있을 정도 돼야 돼요. 근데 본인이 그게 잘 안 되니까 옆에서 호법을 선단 말이요. 선지식이 저놈이 제대로 무시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게 보이거든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그러니까 선지식 의지해서 공부해라.
현지식 의지 안 하고 눈먼고기 잡듯이 하다가 터져 나가는 수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죠. 그래도 재빨리 빨리 공부하고 난 뒤 끝에 선지식 찾아가라. 그래야지 뒤를 부촉받지. 안 그러면은 쩔름발이 될 수도 있다. 아니면 더 나쁜 어떤 모습으로 이상한 짓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먼저 공부한 사람을 꼭 필히 만나서 내 공부에 대한 어떤 입장을 정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두를 세빗자루로도 쓰지 말며 당나귀매는 말뚝으로도 쓰지 말라. 이건 뭐요?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둬라. 그걸 없애려고도 하지 말고 쫓아가지도 말아라. 이 말이요. 또 의단을 나날이 키워서 하루 24시간 행주자와 중에 오직 이 무자만을 잡들여 정밀하게 생각을 돌이켜서 스스로 보도록 하라. 하루 종일 화두의심 속에서 지내다가 모든 맛이 없어졌을 때라도 조금의 맛이 남아있을 것이니 걱정들 하지 마라. 무자의심을 하다 보면은 네 맛도 내 맛도 재미도 없다 이 말이야. 화두는 아무 재미도 없고 맛도 없는 것이 화두야. 근데 옆에서 망상이 쓱 일어나면서 유혹을 하니까 그 재미에 쏙 빠지면은 화두의심하고 멀어진다. 그러니까 네 맛도 내 맛도 없는 재미 그걸 씹어라 말이야. 그걸 꽉 물어라. 씹으라 하는 것도 아니요. 물어야지. 한번 물면은 이빨이 빠지든 목이 끊어지든 물고 안 놔야지. 씹다가 탁 놓치면은 멀어져 버리니까. 의심이 깊어지면 화두를 들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들려질 것이니. 그러니까 활구 화두가 제대로 처음부터 딱 들려진 줄 알면은 처음에는 미약하다가도 계속 화두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 집중하는 힘이 커지다 보면은 정중동이 된다 이 말입니다. 팽이가 완벽하게 돌면 안 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완벽하게 돌고 있는 모습처럼 그렇게 화두가 들려지고 있음을 안다 이 말이야. 그때도 이런 거 저런 거 계산하지 말고 끝까지 똑같이 해라. 시종일관. 이리관지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뻐하지도 말라. 이렇게 공부가 잘 된다고 들뜨지도 말아란 말이야. 의단이 짙든 옅든 그대로 맡겨두고서 의단이 아주 진해지든 아주 엷어져서 도망가고 이거 어디로 도망갔나 싶은 생각이 일어나든 말든 그대로 해라. 오직 지가 개짝 쓸듯 이 무자만을 잡들여야 할 것이다. 그렇든 저렇든 온전하게 무자 화두가 들려졌다 하는 믿음만 가지고 관찰해라. 그때는 믿음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화두가. 그리고 앉아있는 가운데 묘한 정력의 도움을 받게 되면 공부하기가 좋은 기회이니 이때 또 고약해질 수도 있어요. 이런 정력을 익히다 보니까 신통도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라도 상관하지 말고 화두의심, 네 맛도 내 맛도 재미도 없는 그 무자 화두를 들어라 하고 지금 몽산 스님이 가온 화상한테 이제 어떤 입장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다만 힘들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럴 때 용 쓰지 않아도 좋다 이 말이야. 팽이가 완벽하게 돌고 있는데 용 쓰면 되나? 완벽하게 돌 때까지는 어떻게 돼요? 치는 겁니다. 힘차게 치는 거요. 비실비실하니까 말뚝 박아 놓으면 돌지 않는 거 아니에요. 돌게 만들려고 하면 완벽하게 쳐버려야 돼요. 화두를 세게 들여야 된다고. 완벽하게 세게 들려졌다. 그러면 더 세게 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때는 그냥 비춰보면 돼. 정중동이 됐는데 거기서 더 어떡하냔 말이요. 내버려두고 그냥 지켜봐야지. 또 비실비실하면 쳐버려야지. 그러다가 정중동이 된 것이 더 깊어지면 몽중이 된다. 이런 얘기 한 거 아닌가 봐요. 말로. 만약 힘을 써서 공부를 하면 곧 정의 경계가 흩어지게 된다. 그때는 용을 탁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무자의 화두 의식을 하지 말아라. 그냥 들려지고 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힘주지 않아도 화두가 들려지고 있을 때니까 시간만 보내면은 시절이 온다. 이때가 호초다 이 말이야. 화두상에서 가장 공부가 활발하게 지어가고 있을 때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고 해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살펴서 호련히 정해들 때라도 정을 탐하여 화두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움직일 때나 가만히 앉았을 때나 늘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하고 단 찝찝한 게 하나 남아있단 말이야. 화두 의심이 타파 안 됐으니까 그것만
남아 있지. 나머지는 크게 뭐 문제될 거 없어. 그럴 때 고요한데 탐착을 해서 그걸 즐기지 말아라. 화두만 들지. 그 속에서도 만약 화두를 잊어버리게 되면 공에 떨어져서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화두가 그때 그 정도 되면 화두가 안 도망가고 잊어버려지지도 않습니다. 공에 떨어지라 해도 안 떨어져. 근데 여기서는 이제 화두 그렇게 정을 탐착하다가는 공에 떨어질 수도 있다 하고 이제 걱정스러우니까 지적을 해놓는 거요. 정에서 일어날 때 반드시 정력을 보호해야 한다. 일어날 때도 화두가 안 도망가게 고요한 것이 움직일 때도 유지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동정 가운데 한결같아서 혼침과 산란심이 다 끊어졌어도 환희심을 내지 말아야 된다. 맑고 고요하고 명징하니 깨달음의 어떤 인연만 남아있을 때라 하더라도 환희심 내지 말아라. 곧 된다. 그것도 망상이니까. 어느 순간 문득 확 하는 소리에 조주관문을 뚫게 되면 그때 되면 무자가 타파된다 이 말이야. 어느 순간에 그렇게 화두의심을 지어가다 보니까 탁 터질 때가 있어. 와지일성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하는 말들이 한결같이 이치에 맞고 화살로 날아오는 화살의 촉을 맞추게 되고 그러니까 화살로 날아오는 화살 촉을 맞추게 되니까 축차밥차겠다. 그러니까 뭐 탁탁 족족 어떤 입장이든지 알아맞히지 못하는 입장이 없을 정도로 훈출하니 그렇다 이 말이요. 조주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을 간파해낸다면 조주 스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서 무자 들다가 공부된 사람보다는 고약해진 사람이 더 많을 거 아닌가 봐.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해야지 어떡할 거야. 고약해졌다고 안 할 거야. 그래도 고약해진 그 끝에 보람을 찾고 눈을 떴딱 하면은 뒷사람을 위해서 더 고약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사다리나 징검다리 놓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익을 베풀어야 될 거 아니요. 공부한 사람이 나와서 자꾸 공부 얘기해야지 누가 얘기할 거요. 쉽지 않은 거다 이 말이요. 법마다 걸림없이 통달하여 차별된 기원들을 한결같이 밝게 알게 될 것이니 선문답이니 법거량이니 하는 그런 어떤 일련의 일들이 전에는 전혀 못 알아듣고 이게 뭔 말인가 했던 것들이 일문천호하듯이 순식간에 바로 섣버렸다 이 말이야. 곧바로 깨달은 뒤의 일을 시작해야 한다. 그거는 선지식한테 가서 묻고 부촉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요긴한 일이다. 그러니까 혼자 공부했다고 해서 공부하고 난 뒤 끝에는 공부는 분명히 된 것 같은데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막막함이 있어요. 경우 따라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럴 때 참 먼저 공부한 사람의 어떤 입장을 가까이 해서 공부 인연을 여쭙는다면은 왜 안 좋겠어. 시원하니 다 터져나갈 낀데. 들으면 들을수록이 묘하다. 이게 내가 몰랐던 얘기. 깐난 얘기가 뭘 아나. 어른이 알지. 그러니까 자꾸 얘기해 주니까 맑게 알아먹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스스로 굉장히 쉽게 빨리 참 묘한 이치를 터득하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고서 어떻게 법그릇이 될 수 있겠느냐? 될 수 있겠는가? 옛 성인들이 본보기를 살필지언정 절대로 두찬을 하지 말지어다. 잘 알겠느냐? 본보기를 옛날 선지식이 다 보여줬으니까 그 본때 따라서 그림을 그리되 두찬 허망한 어리석은 그런 줄을 달지 말아라 이 말이야. 쓸데없이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신 넉나간 사람처럼 되니까 그런 거요. 딱 시절 인연이 좋은데 벌써 가버렸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것도 사실이요. 아마 우리 BTN도 얼마나 힘들겠나. 많이 힘들 거요. 또 우리 불교방송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너나 할 것 없이 많이 힘들지 않겠나. 그렇지만 이제 방송국 사정도 내가 가만 보니까 우리 회장 스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하시는데 힘든 것은 사실일 겁니다. 나도 힘든데 뭐 누군들 힘 안 들겠어. 그러나 내 힘든 것보다는 많은 사람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곳이 더 그래도 힘 안 들이고 더 많은 사람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내가 해봅니다. 경우 따라서는.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동참을 해서 참 BTN을 도와준다 하면은 더 저보다도 빼어난 많은 스님네들을 모셔서 공부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시간이 너무 짧게 빨리 지나가죠. 그런 거요. 공부는 훅 하다 보면은 절로 가버렸어. 언제 어떻게 됐을란지 모르는 그런 시간이 나도 모르게 훅 지나갔다고요. 다시 해봐라 해도 똑같이 할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빨리 가요. 이 공부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만큼 집중해서 들었다는 얘기고, 저도 집중해서 입장을 정리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무자락 하는 것은 굉장한 화두입니다. 화두 중에 왕이라고 얘기되어질 정도로 보통 넘는 그런 어떤 입장인데, 그냥 어째서 무락했을까 이렇게 하는 게 무자가 아니요. 무자 화두는 그렇게 드는 게 아니라고. 그 대신에 활구무자 들어라. 꼭 무자 들어야 된다. 활구무자를 들어서 무자를 들어야지. 그게 무자지. 그거는 분별심도 떨어져요. 그 화두를 들게 되면은 공에 떨어질까 봐 걱정할 것도 없어요. 번뇌망상 일어나는 것도 상관하지 말아요. 무자가 다 잡아먹는다고. 무자에 정신을 모아서 집중하다 보면은 온갖 차별된 경계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무자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낸다고요. 근데 그 무자가 네 맛도 내 맛도 재미도 없어. 그 화두락 하는 것은 아무 재미가 없는 거야. 맛도 없고. 근데 그걸 해라 이래 된 겁니다. 근데 그 재미없는 것을 옆에서 재미나는 것들이 자꾸 만들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근기약한 사람은 끄달린다고. 그러니까 선지식이 호법을 서고 먹고 달리게끔 채찍을 가하고, 그것도 채찍도 그냥 채찍이 아니야. 가시를 달고, 거기다 가시를 달고 피투성이 되든 말든 쳐버린다 이 말이야. 그것도 독까지 칠해가지고, 그 채찍에다 독까지 칠해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안 그러면 너 죽는다 이런 식입니다. 죽기 살기로 공부해라. 그렇게 해야지 분이 있다. 깨달음이라 하는 게 생각하기보다도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경우 따라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수도 있고, 참 묘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승속에 관계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인연에 닿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소리 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은 굉장히 가깝고 쉬운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이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도 돼요. 그러니까 인연 따라서 공부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입장에서 내가 불사를 권선하는 거예요. 그것도 비텐 때문에 불사 권선하네. 아니, 회장 스님이 나한테 기회를 안 줬으면 이런 얘기는 어디 가서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빌려가지고 다 참 큰 스님 건강하고 무상사 다니는 모든 신도들이 다 좋은 일이 생기시기를 바람드리면서 오늘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